오늘 두 번째 주제입니다.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실 수 있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공부했냐 그건데요. 제목도 너무 제가 어그로 끌려고 한번 유튜브에 사람들이 제 강의 동영상을 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제목을 좀 자극적으로 만들어 왔습니다. 그 제목을 보시듯이 제가 어떻게 공부를 했는지 그 내용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말 되게 힘든 처지인데 사교육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나는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정말 좌절스러운 상황인 그런 학생들을 위한 그런 동영상입니다. 제목은 보시다시피 사교육 없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 그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제 시대 때는 옛날이어서 사교육 없이 쉽게 가던 시대 아니냐, 다들 학원 안 다니던 시대 아니냐. 아닙니다. 제 친구들 대성학원 출신들 엄청 많고요. 제 동기들 재수 삼수에서 들어온 강남 친구들 엄청 많습니다. 물론 지금보다 냉정하게 따지면 지방에 있는 학생 비율이 지금보다는 높을 때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사교육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던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주 드문 케이스로, 아마 제 동기 중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과외 전혀 안 받고 학원도 전혀 안 받고 그렇게 공부한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냉정하게 따지면 저는 사교육을 받을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영상의 목적은 사교육을 받을 만큼 경제적 상황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는 해야겠고, 그러한 학생들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먼저 가본 사람이 있다면 나도 갈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고, 이러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다면 희망을 갖고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 학생들한테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동영상 내용에서 계속 나오겠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엄청 열심히 해야 된다. 그것도 옳은 방향으로 엄청 열심히 해야지 공부를 잘할 수 있고, 그리고 이러한 원리는 세상 사는데 다 적용이 된다. 뭐든지 열심히 하고, 요새 깡으로 인기 좋은 비 있죠. 비 얘기 들어보면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한다고 하죠. 박진영이 예전에 TV 나와서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비 같은 경우에는 세탁소 사장을 해도 세탁소로 대성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하는 친구 못 봤다고 하면서 칭찬했던 게 있는데, 저도 그런 의견에 동감을 합니다. 뭐든지 열심히 하다 보면 그 길에서 정말 대성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요새 그런 얘기 있잖아요. 10,000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20,000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된다. 그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의견에 동감을 해요. 되게 열심히 그런 일을 열심히 오랜 시간 집중해서 하다 보면은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새 의사들이 굉장히 인기가 좋은 직업인데, 의사들이 고액 연봉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정말 많은 시간을 공부에 할애를 합니다. 이제 의대를 입학해서부터 본과 시간만 따진다 쳐도 그것만 해도 4년 동안 공부 시간이 정말 많거든요. 그 이후에 레지던트하고 그 다음에 임상 강사를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연구자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제가 봤을 때 한 20,000시간을 하는 것 같습니다. 10,000시간 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투자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남들보다 연봉을 좀 더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갑자기 고속도로 지도를 보여드리는 거는 수많은 길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서울에서 부산을 갈 때 경부고속도로 타고 갈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광주로 가서 그 다음에 부산으로 어떻게 대구를 거쳐서 부산으로 가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냥 국도 타고 갈 수도 있죠. 고속도로 안 타고. 이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가장 빠른 길이 물론 제일 효율적이고 가장 적은 시간에 갈 수 있지만, 돌아서 갔을 때 생각보다 이점들도 있다. 그 길이 상당히 정석적이고도 힘든 길들이 가끔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정말 돌파라고 하죠. 굉장히 힘든 난관이 보이는데 그거를 뚫고 갔을 때 어마어마한 이점들을 부가적으로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서 되게 얻은 것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요.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어떤 경지는
여러 개가 존재를 한다. 그리고 목표로 가는 데 있어서 꼭 한 가지 길이 있는 것만은 아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기 위한 거고, 이것에 대한 것은 이전에 그 리차드 파인만의 따님이 나와서 했던 얘기들 보시면 이것에 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걸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시 와서, 그럼 공부는 왜 해야 되냐? 물론 이제 이 동영상은 공부는 열심히 하고 싶은데 사교육은 받을 수 없고, 학종 같은 경우에도 돈 있는 사람들이 유리하다고 하더라고요. 전 뭐 학종을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돈은 없고 수능으로 학교는 가야 되고, 그렇다고 해서 수능 같은 경우에는 사교육 빵빵하게 받는 강남 대치동 친구들이 더 유리하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사교육 안 받고 열심히 할 방법이 없을까 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열심히 한다는 전제라면은 사실 이 슬라이드가 안 맞을 수 있지만,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는 학생들이라면 한 번쯤 봤으면 좋겠습니다. 공부 왜 하냐? 고등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하나죠. 보통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 가려고. 왜 좋은 대학 가야 되냐? 제 생각에 1번은 칭찬받으려고 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남들 보기에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가족들이 진짜 좋아해요. 특히 엄마가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정말 큰 효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공부 잘하면 옆 사람들이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옛날부터 문치주의죠. 과거제도의 유산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공부 잘하면 함부로 잘 안 합니다. 사람들이. 그리고 좋은 학교를 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기회가 생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연세대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지방에서 계속 있었으면은 못 만났을 법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학교 나오면 이건 좋구나. 제가 평소 같았으면 못 만났을 그런 사람을 만날 수 있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기회가 훨씬 가능성이 많아지기 때문에 좋은 대학 나오는 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공부를 중고등학교 때 아주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특히 고등학교 때 엄청 열심히 하는 게 좋은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이 정말 나중에 효과가 커요. 가성비가 좋다는 뜻이에요. 저 고등학교 때 국사선생님이 해줬던 얘기가, 여러분이 살면서 엄청 노력을 해도 티가 별로 안 나는데 고등학교 때 공부 열심히 해서 수능 잘 치면은 인생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 돼서도 살다 보면, 아마 이거 보시는 어른들은 다 동감하실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티가 안 나는 때가 많아요. 성과가 별로 없는 때가 있다고. 근데 공부 같은 경우에는 성적만 잘 나오면,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적이만 잘 나오면 대학이 바뀌니까, 대학 바뀌면은 훨씬 선택의 여지가 넓어지죠.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사람도 만나는 것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그러니까 훨씬 인생이 쉽게 풀릴 가능성이 높아져요. 인생이 바뀔 수 있다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만큼, 특히 중고등학교 때, 특히 고등학교 때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만큼 노력 대비해서 인생의 성과가 좋은 것이 없다 하는 것이 그 국사 선생님의 의견이셨어요. 그래서 저는 요 시기 때 열심히 하시길 정말 추천드립니다. 저희 그 의대에 계신 은사님께서도 해주셨던 얘기가, 인생 살다 보면 어차피 열심히 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예요. 그거를 좀 빨리 하는 사람이 있고 좀 늦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빨리 할수록 고생을 덜 한다 하는 게 그분의 의견이셨어요. 물론 처음에 고생하다 보면 나중에는 일반 사람들보다 일 많이 해도 고생스럽게 안 느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일도 잘하고 그런 스타일로 되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좋지 않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가정 형편이 좀 안 좋거나 집안에서 서포트를 충분히 해줄 수 없는 학생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할 때, 특히나 이제 학종은 제가 잘 모르니까 수능을 열심히 하고 싶다, 수능으로 대학을 가고 싶다고 했을 때 제가 이제 도와드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에서 내가 가진 게 그나마 뭐가 있는지 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공부를 잘하려면
주변에 뭔가 있으면 좋은데 그 자원이 부모님의 경제력 말고도 다른 게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잘 냉정하게 판단을 해보자. 제일 먼저 집안에 경제력이 있으면 좋죠. 좋은 학원, 좋은 과외 받고 그럼 좋죠. 강남에서 대치동 다니고. 보니까 저는 모르겠는데 대치동 다니면 그 선생님들이 엄청 잘 가르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엄청 쉽게, 엄청 잘 이해할 수 있게 제가 옛날에 헤맸던 것들을 엄청 쉽게 다 소화시켜가지고 떠먹여 줄 수 있는 그런 좋은 선생님들이 있는 거죠. 학원 선생님들이. 그런데 뭐 저는 경험해보질 않았으니까 진짜 그런지 잘 모르겠고 좋을 것 같긴 해요. 엄청 효율적으로. 그게 안 된다. 그렇다면 EBS는 전국에 다 나오니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죠. 저 때는 이제 EBS가 채널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지금은 이제 여러 채널이고 그런 것들이 정말 좋은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 한다면 EBS를 한다면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그 문제집 푸는 방법이 있어요. 미리 풀고 예습을 해요. 다 풀고 그리고 방송을 봐요. 그리고 답지를 다 풀고 나면 이제 그걸 알려주죠. 그 선생님이 다 알려주니까. 그 다음에 그걸 끝나고 나서 혹은 다음날에 복습을 해요. 예습이 미리 푸는 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방송 보는 시간 플러스 이제 결국엔 복습은 굉장히 짧은 시간에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EBS를 하되 문제집을 하나 시작했으면 끝까지 하나를 끝내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 식으로 EBS를 이용해 볼 수 있다. 그거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제 주변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 가족들, 뭐 누나, 언니, 뭐 형, 오빠 등이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고 내가 저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생각하는 사람들이 또 잘해. 그리고 내 주변에 친구들이 누가 있나 보세요. 내 주변에 내가 물어보는 거, 그런 문제 같은 거, 공부 같은 거 물어보면은 대답해줄 친구가 있는지, 그런 걸 상의해줄 친구가 있는지,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굉장히 도움됩니다. 왜냐하면은 요새 보니까 메타인지의 최고봉이 남한테 가르칠 수 있으면 그게 최고 좋은 그 학습 이해 수준이라고 하더라고요. 저 뭐 잘 모르는데 어쨌든. 근데 확실한 건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그 개념에 대해서 1분 내로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요. 1분 내로 설명을 잘 할 수 있으면 정말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 예를 들면 친구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해주는 게 꼭 손해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가르쳐 주다 보면 친구한테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 자기도 개념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친구하고 물어보고 그리고 알려주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스스럼 없이 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는 게.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내 주변에 그런 공부 잘하는 사람이 있는지 자꾸 그 사람이랑 얘기를 해보세요. 그 사람도 뭔가 노하우가 있거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자원이 선생님들이에요. 선생님들은 좋은 선생님들도 있죠. 그리고 쓰레기 선생님들도 있습니다. 저는 다행히 좋은 학교를 나왔어서 고등학교 좋은 데 갔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은 당시에 이제 자사고가 없었으니까 자사고 같은 데를 나왔어요. 학비는 물론 쌌지만 지금으로 따지면 자사고죠. 그 중에서도 자사고 중에서도 제가 보기에는 중급보다 위에 상급이었던 것 같아요. 과학고 바로 아래 단계니까 그 정도 되는 자사고를 나왔었고 거기서 좋은 선생님들이랑 그리고 되게 똑똑한 친구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엄청 많이 물어보고 그러면서 공부가 많이 됐죠. 그리고 저는 특히나 질문하는 걸 엄청 잘합니다. 몇 년 전까지도 제 스승님께 맨날 물어보고 쟤는 뭐 저런 거 물어보나 싶으셨을 거예요 아마. 저는 지금도 물어보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물어보다 보면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그 물어본 거 절대 안 까먹습니다. 그리고 자꾸 물어보다 보면 왠지 그 사람한테 이미지도 좋아져요. 제 착각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러한 자기가 갖고 있는 여러 자원들을 냉정하게 평가를 해보세요. 그래서 그거를 최대한으로 효율적으로 이용을 해보는 게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는 게 여러분들 공부에 있어서 가장 도움이 됩니다. 자, 다음 편에서 이어가겠습니다.